자, 집합의 연산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용어들이랑 그 다음에 기호 쓰는 거랑 이런 것들을 좀 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많이 표현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을 이제 앞으로는 U라고 쓸 거예요. 네. U라고 쓰는 거는 유니버셜의 약자예요. 네, 그러니까 다 전체 지금 이 수의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관이란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뭐 한 자리 수 얘기하겠습니다. 1, 2부터 네, 1부터 9까지 자연수. 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A라는 집합을 제가 쭉 얘기를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을 뭐라고 할까? 4의 약수 얘기할게요. 4의 약수, 6의 약수 하는 게 낫겠다. 6의 약수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제가 정할 거고, 자, B라는 집합은 8의 약수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정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정했을 때,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라 하면 기본 모양은 항상 요런 게 기본 모양이에요. 좀 더 겹치게 그려야겠다. 이렇게. 요 모양이 항상 기본 모양이야. 자, 그러면 이 기본 모양에서 위치에 이제 맞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거 A랑 B가 있죠. 근데 거기에서 보시면 겹치는 거 보여요? 이 두 개 중에서 1이랑 2가 겹치죠. 그게 이 그림에서 A랑 B 겹치는 부분이니까 여기 있어야 돼. 이게 보이시죠? 그러면 A에는 그럼 1, 2가 겹쳤고 남은 게 뭐야? 3, 6이 남았죠? 여기가 3, 6이 되는 거야. 이것도 이해되실까요? 자, 그 다음에 B에는 그럼 1, 2가 겹쳤고 여기가 4, 8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말고 남은 게 이제 이 바깥쪽이 되는 거죠. 1, 2, 3, 4, 5, 6, 7, 8, 9. 자,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렇게 나타냈을 때 확인하는 거죠. A들 보니까 1, 2, 3, 4, 6이 다 있고 B를 보니까 1, 2, 4, 8이 다 있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의 용어에 대해서 이제 할 건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합집합. 합집합이라고 하면 A 합집합 B라고 하면 여기에서 뭘 나타낸 거냐면 A랑 B에 있는 걸 다 원소를 다 썼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럼 그림에 보이는 거 A랑 B에 있는 원소가 뭐 있어요? 1, 2, 3, 4, 6, 8이 보이죠? 이해돼요? 네, 이게 A 합집합 B라고 하는 겁니다. A랑 B에 있는 원소를 다 써라. 자,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의미냐면 겹치는 걸 쓰는 거야. A랑 B에 겹치는 게 뭐냐 그랬으니까 여기 1, 2가 겹쳤죠. 얘를 써야 되는 거. 이거 이해될까요? 자, 보통 이제 우리는 A 합집합 B에서 이 U자 표시하는데 이 영어로 얘기하면 이 U자가 그 컵 모양이라 그래서 컵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이렇게 U를 거꾸로 해놓은 요걸 교집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영어로 얘기하면 캡 이걸 얘기하는 거야. 모자처럼 이렇게 밑으로 돼 있다 이러는 거에서 영어로는 캡이라 그러고 얘는 영어로 컵이라 그러고요. 자, 그리고 거기에서 또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A에서 B를 뺐다. 그럼 A가 지금 1, 2, 3, 6이잖아요. 거기에서 B에 있는 거를 빼는 건데 원소를 빼는 거니까 4랑 8처럼 겹치지 않는 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기준이 앞에 거죠. 앞에 거에서 겹치는 애를 뺐다는 얘기야. 의미 자체는. 그러니까 3, 6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B 빼기 A라고 이렇게 쓰면은 그럼 B에서 겹치는 걸 뺐다는 얘기니까 지금 4, 8이라고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더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A에 이렇게 붙이면 여집합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뭘 생각하면 되냐면 뭐 우리가 경우에서 확률에서 여사건 얘기한 것처럼 반대 사건인 거야. 그러니까 A의 반대 집합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A가 아까 1, 2, 3, 6이니까 그거 뺀 나머지다. 그래서
4, 5, 7, 8, 9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이해될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A만 가리고 남은 거 다 쓰시면 되는 거예요. 반대니까. 그러면 반대로 B의 여집합이라고 하면 그러면은 B만 가리고 남은 걸 다 쓰는 거니까 지금 3, 5, 6, 7, 9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 합집합 B의 그래서 여집합 이렇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럼 A 합집합 B가 아까 얘였으니까 이거의 반대인 5, 7, 9를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쓴다면 A 교집합 B도 쓸 수 있겠죠? 이거의 여집합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나타내고 있는 거 이 1, 2만 빼고 나머지 다 쓰는 거니까 3, 4, 5, 6 지금 7, 8, 9 네, 이걸 다 쓰시면 돼요. 지금 경우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될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림으로 이제 생각을 해주신다면 위치를 이렇게 좀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제가 여기다 다시 전체를 이렇게 표시를 했다면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이 색칠 다 되어 있는 건 A 합집합 B잖아요. 여기 겹치는 게 A 교집합 B고 이쪽이 A 차집합 B 자리고 이쪽이 B 차집합 A 자리고 그리고 이 바깥쪽이 A 합집합 B의 여집합이고 위치 보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시면서 이 경우를 다 확인을 해서 원소의 개수를 세는 거야. 여기 단원 자체가. 처음 할 때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놓은 다음에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이렇게 찾아서 더하기 빼기를 하시는 게 가장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 좀 바로 보여요. 좀 익숙해지시면. 그래서 앞에 생각보다 그렇게 막 어렵지는 않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이야. 한 문제 풀 때. 그냥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요.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얘기를 해보면 이런 거 여집합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지금 설명이. A 교집합, B 여집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랑 똑같은 식으로 바꿔서 쓸 수 있는데 얘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분배 법칙을 할 수 있어요. 가로밖에 여집합이 있으면. 그러니까 자 A라는 집합의 반대를 한다고 분배 법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A 여집합이 되겠죠. 교집합의 반대가 합집합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도 반대인 B 여집합. 얘랑 얘는 같은 의미다. 실제로 확인하시면 같을 거예요. 왜냐하면 A의 여집합을 제가 확인해 볼까요? 요거였죠. 자 4, 5, 7, 8, 9에 그냥 쓸게요.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요거였죠. 네, 그러면은 3, 5, 6, 7, 9잖아요. 근데 그거를 합쳤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이 A 교집합, B의 여집합 아까 구해놓은 어디 갔냐? 요거랑 1, 2만 빼고 다 쓴 거랑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확인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쉽게 보이는 식은 이 빨간색 식이 쉽게 보이지 이 가로가 없는 식이 쉽게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연습을 하는 거고 뒤에 가면 이런 것도 해야 돼요. A 차집합 B를 바꿔서 써야 되는데 A 차집합 B는 자 반대로 쓰면은 요거예요. B의 여집합 빼기 A의 여집합. 네, 이렇게 또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차집합도. 같은 의미예요. 어차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면 똑같은 의미야. 근데 이렇게 외워놔야지 좀 식을 편하게 좀 이용하셔서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저것도 잠깐 얘기를 해봤고요. 계속 이제 저 설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합집합은 그냥 원소를 전부 다 쓰시면 되는 거, 그 해당되는. 교집합은 겹치는 것만 쓰면 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서로소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요 모양이에요. 겹치는 게 없어. A랑 B가. 그러니까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는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집합이 빵개일 때 그때는 우리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면 A랑 B랑 서로소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서로소 기억해요? 무슨 얘기인지? 옛날에 배웠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기억이 나실까요? 서로소?
원래 서로소 의미가 뭐였죠? 1과 자기 자신 최대 공약수가 1인 거. 네, 그게 서로소였어. 오케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계속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는 A랑 B라는 집합에 대하여 A 합집합이랑 공집합. 그러니까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겹쳐봤자 뭐냐? 그러면 당연히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A뿐이 없잖아, 지금 원소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 자, A랑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겹칠 게 없겠죠. 그러니까 공집합이죠. 없는 거랑 어떻게 겹쳐? 그 다음에 A랑 A 똑같은 거에 합집합이면 자기 자신이 되고, 똑같은 거에 교집합을 해도 자기 자신이 되고. 지금 이게 괜히 나온 게 아니고 이따가 식 변형하는 것들이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오늘은 안 배우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들이나 그런 것들은 식을 계속 변형해서 유도해서 증명해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거 사용할 때 이 방식을 아마 사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지금 나와 있는 것도 A의 합집합에 그 다음에 A의 교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A랑 A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면 A의 교집합이 여길 거고 A는 요거니까 당연히 합치면 전체 큰 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합집합이면 얘랑 얘 중에 큰 게 나오는 거야. 얘랑 얘가 교집합이면 얘랑 얘 중에 작은 게 나오는 거야. 그리고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얘도 분배 법칙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어요. A 합집합의 A. 얘랑 얘 분배 법칙을 하면 A 합집합의 B. 그거 한 거에 교집합인 거야. 분배 법칙 하는 거 보여요? 우리가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데 기호만 다른 것 뿐이야. 그러니까 얘를 얘한테 한 번, 얘를 얘한테 한 번 하고 얘가 가운데인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그러면 A의 합집합에 A면 아까 위에 있으시면 얘가 A죠? A의 합집합이랑 B라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나타낸 거 생각하면 어차피 얘가 A니까 A 교집합에 A 합집합 B라고 네 얘로 만들어지죠. 식이 유도가 되죠. 똑같은 얘기란 얘기잖아요. 지금 분배 법칙을 해보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림 보고 생각하는 거는 1차원적인 거고 식을 변형하는 게 여기 메인이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식을 변형을 시킬 수 있냐 요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한 건 나오진 않을 거고 좀 더 하다가 보면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해봤고요. 자, 여집합, 차집합 아까 다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A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색칠되어 있는 거다. 자, 그 얘기 했고요. 위치도 다 얘기했죠. A 차집합 B가 요 자리고, 네, 여기가 B 차집합 A 자리고, 여기가 A 교집합 B 자리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도 A 차집합 B를 외워야 될 게 좀 많거든요. 자, 저거 외워야 될 게 여기 있는 이 5번을 보시면 이거 외워놔야지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거 외우는 수밖에 없어. 아니면 그림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아직 니네가 이걸 그림으로 생각하기엔 조금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뭐 전부 다 확인을 해야 돼요. A랑 아까 요 그림으로 보시면 되죠. 요 그림으로 봤을 때 A랑 A의 여집합 이 흰색이랑 보라색을 합치면은 전체가 되는 거니까 U라고 쓴 거고요. A랑 A 여집합 겹치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라고 쓴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전체고, 전체 여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자,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건, 자, 아까 그림을 다시 옆에다 그려놓고, 여기가 A인데, 여기가 A 여집합인데, A의 여집합을 하니까 이 자리인데, 다시 또 여집합을 하면 여기 다시 이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여집합에 여집합을 하면 자기 자신이 다시 나온다. 갔다가 그냥 다시 온 거죠. 자, 그림상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전체에서 A를 빼면 그게 A 여집합이다. 자, 요 얘기 한 거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요한 건 5번이에요.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네, 이게 제일 많이 나올 거야. 그 다음에 얘는 당연한 얘기죠. A가 요건데 A의 교집합이 여기잖아요. 그거 빼면 A 차집합 B가 되는 겁니다. 원래 A 차집합 B가 요 얘기니까요. 네, 요거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는 A 합집합 B가 요건데 네, B를 뺐죠. 그러니까 남는 게 또 여기죠. 네, 같은 모양이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여기서 얘기한 거 B의 여집합, 차집합, A 여집합 한마디로 얘도 반대로 쓸 수 있다고요. 얘 반대로 쓰게 되면은 앞뒤 문자를 바꾸시고 여집합 둘 다 붙여주시면 같은 의미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림으로 확인하고 싶으시면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 보세요. 자, 부분별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5번으로 좀 갈게요. 5번은 무슨 얘기냐면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전체 집합이 있고 집합이랑 비교했는데 얘가 다 부분집합은 포함된다는 얘기니까 A가 크고 B가 작다는 얘기예요. 요 그림을 생각할 수 있냐 이 부분집합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저 그림을 생각해 놓고 확인하는 겁니다. A랑 B 합치면 A죠? 그림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A랑 B 겹치면 작은 게 겹치니까 B죠? 네, 이거 확인하시면 되고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면 남는 게 없겠죠? 네, 지금 A 자체에 B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남는 게 없으니까 공집합이고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생각하면 B의 여집합이 색칠을 해보면 빨간색으로 색칠하면 요 자리죠? 근데 A의 여집합은 요 부분 빼고 나머지니까 A의 여집합이 더 작으니까 부분집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A 교집합 B를 했는데 공집합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까 전에 얘기한 요 그림 네. 서로 겹치는 게 하나도 없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A에서 B를 빼봤자 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되는 거고 B에서 A를 빼봤자도 뺄 게 없으니까 자기 자신이 앞에 게 되는 거죠 무조건. 네, 앞에 게 기준인 거니까. 그 다음에 A는 B의 여집합을 표시를 해보면 B의 여집합이 B 뺀 요거잖아요. 그 안에 A가 있냐 그러니까 있으니까 부분집합이고 반대로도 볼 수 있겠죠. 네, A의 여집합을 하면 B가 A의 여집합에 다 포함이 되니까 얘도 부분집합 관계에 있다. 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생각하시면서 푸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설명을 해볼까요? 필수예제 1번부터 봅시다. 필수예제 1번에 보시면은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벤다이어그램 그리고 생각하세요. 네. 전체 집합 표시하고 벤다이어그램 그릴 거면 뭘 확인해야 돼? 원소나열법으로 먼저 나타내 주셔야 돼요. 12의 약수니까 1, 2, 3, 4, 6, 12가 되겠죠? A는 짝수래요. 이 전체 집합에서 짝수 찾으라는 얘기예요. 2, 4, 6, 12가 될 거고 B는 지금 뭐예요? 3의 배수래요. 그럼 3, 6, 12가 될 거고 자, 그러면은 기본 모양을 내가 그리라 그랬죠? 네, 기본 모양을 이렇게 그려주시고 자, 뭐부터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교집합 먼저 생각하세요. 겹치는 거. A랑 B 겹치는 거 보니까 6이랑 12가 겹치죠.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2, 4가 남을 거고 이쪽은 3이 남는다는 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사용 안 한 게 뭐 있어요? 밖에 1이 있죠. 그러면 다 썼나요? 1, 2, 3, 4, 6, 12 됐죠? 6개. 자, 그래서 이 모양인데 자, 아까 방금 가로 5번에 나왔던 거 얘가 뭐였어요? A차 집합 B거든요. 자, 이거를 알고 있으면 이 자리가 A차 집합 B니까 당연히 집합 2, 4라는 걸 확인해 줄 수 있겠죠? 네, 원소를 이렇게 쓰면.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우리는 원소나열법으로도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야. 자, A라는 집합 제가 구해놨잖아요. 그냥 써요, 원소나열법으로. 2, 4, 6, 10이었어. B의 여집합 구해야 돼요. 그럼 얘 뺀 나머지, 여기서 나머지 보는 거죠. 1, 2, 4죠? B의 여집합이 지금 1, 2, 4예요. 여기다 써놓을게요. 자, 그래서 1, 2, 4랑
얘랑 겹치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겹치는 게 2, 4가 겹치는 게 보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이게 더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워놓고 A 차집합 B라고 바로 판단하시고 그 위치에 맞춰서 여기는 A 차집합 B 자리니까 그것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게 분배 법칙 얘기를 했었죠. 이게 여집합을 이렇게 쓰면 얘 반대는 A고 합집합의 반대는 교집합이고 얘 반대는 B의 여집합이에요. 그럼 방금 얘가 A 차집합 B 아니었어요? 2사였잖아요. 그럼 2사의 반대란 얘기잖아요? 여집합이니까. 그러니까 2사 빼고 나머지 다예요. 1, 3, 6, 12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얘도 A, B의 여집합 여기 구해놨죠? 그러니까 A에서 2, 4, 6, 12에서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빼라 그랬잖아요. 1, 2, 4를 빼면 앞에 거만 없어지는 거야. 뒤에 거는 뭐 남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겹치는 게 뭐 있냐면 2, 4가 겹쳤죠. 그러니까 얘 남은 6이랑 12 A 자리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무조건 A예요. B는 그냥 뺄 게 있냐를 확인하는 것 뿐인 거죠. 뒤에 있는 얘는.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얘도 전체에서 A 여집합을 빼면 A겠죠. 이 식을 생각을 하신다면 그러면 답이 2, 4, 6, 12가 되겠죠. 이해돼요? 처음 보니까 정신없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계산 순서 얘기한 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보시고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시고 교집합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남는 자리를 이렇게 분배해서 위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설명해 봤고요. 자, 2번으로 가볼게요. 자, 이제 다 이런 방식이에요. 자, 다 이런 방식이니까 얘도 그러면 전체가 1부터 9까지예요. 자, 근데 거기에서 또 A 교집합 B가 7이라고 나왔고요. 여기가 7이죠? 그 다음에 얘가 B 교집합 A 여집합이 B 차집합 A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3, 5예요. 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는 거였고요. A 합집합, 그러니까 바깥쪽이죠? 얘가 여기다 쓰면은 바깥쪽에 2, 4, 6이죠. 그러면 얘뿐이 안 남았잖아요. 근데 전체는 1부터 9까지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남은 거 쓰는 거예요.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남았죠. 자, 이렇게 다 확인을 했어요. A 집합이 뭐냐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제 A 집합에 있는 수만 읽으면 되죠. 답은 1, 7, 8, 9가 답이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예제 3번이요. 필수예제 3번은 자, 시키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 힌트는 얘죠. A에서 B를 뺐더니 5가 남았다는 얘기는 A에 무조건 5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이해가 될까요? A에 무조건 5가 있어야 돼.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그럼 여기 5가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다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없어진다는 얘기는 2, 3, a제곱 마이너스 5는 얘랑 다 겹쳐야지. 네. 없어져야지 5만 남죠. 네, 빼는 거니까. 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생각하시면 얘가 2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a 빼기 1이 2일 수도 있고 a 빼기 1이 3일 수도 있고 a 빼기 1이 a제곱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1번이라고 하고 2번은 a 빼기 1이 3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3번은 지금 a 빼기 1이 a 빼기 1이 아니죠. a 빼기 1이 a제곱 마이너스 5일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자, 근데 어차피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뭐 1번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a가 지금 3이죠.
자, 그러면 A가 3이라고 생각하면 다 3 대입하시면 돼요. 그럼 A 집합을 쓸 수 있잖아요. 3을 대입해보니까 2, 3, 5, 4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B라는 집합도 구할 수 있겠죠? 3을 대입하면은 4, 2, 3 이렇게 나왔어요. 보이시죠? 그러면 4, 2, 3을 빼면 5가 남는 거 맞죠? 얘가 답이 되는 거야. 1번 했는데 단방에 그냥 답이 나온 것 뿐이죠. 네. 얘도 해야 돼. 그럼 A가 4라고 생각하고 또 계산해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5만 남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면 확인해 하시면 되는데 뭐 이미 답이 나왔는데 뭐 더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저런 경우를 다 생각하시고 문제를 푸셔야 된다. 그래서 A가 3이다 라고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 봤고요. 여기에서도 지금 A가 3일 때 4일 때 이렇게 계산을 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볼게요. 자, 4번으로 보셔야 되는 건 A가 B의 부분 집합이라고 그랬고 전체 집합도 있으니까 이 그림 모양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문제를 읽으시면 A가 더 큰 집합이니까 A가 밖에 있어야 되고 B가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그림을 보고 확인하는 거야. A랑 B를 겹쳤더니 겹치는 건 작은 게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B가 더 작으니까 맞는 거잖아. 이해 되시죠? 자, A랑 B랑 합치면 큰 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A라고 써 있어요. 자, 틀렸어요. 저 그림 모양에서는 큰 거에서 작은 거를 빼면 자, 색칠을 해보면 이게 남죠, 지금. 근데 공집합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네. 자,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에 얘는 얘 바꿔서 쓰라 그랬어. 아까 얘기한 대로 가로하고 여집합 쓰고 반대, 교집합, 반대. 그러니까 얘는 A 차집합 B의 여집합이었던 거야. 그러면 A 차집합 B가 이거잖아. 지금 초록색 칠한 게 A 차집합 B예요. 그거의 반대니까 얘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 겉에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둘 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전체라 그랬으니까 이 초록색 포함 안 되는데 틀렸어요. 이해되시죠? 전체가 안 되죠. 이 초록색 때문에. 자,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이 A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 반대로 하면 된다 그랬죠? 위치 바꾸고 이렇게 쓴 거랑 같은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B가 더 작은데 크다고 돼 있으니까 틀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는 거 좀 중요하죠. 계산을 할 때. 그거 옆에다 써보면 아까 얘기했듯이 A 빼기 B는 B의 여집합 빼기 A 여집합이랑 같은 말이라 그랬고요. 네, 당연히 B 빼기 A는 그러면 A의 여집합 빼기 B의 여집합이랑 같은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하나를 좀 외워주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이런 것도 이렇게 세트로 다 좀 외워두시면 좀 편합니다. 네. 이거 말고도 뭐 여러가지 만들고 싶으면 여러가지 만들 수 있는데 네, 우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었고요. 네, 5번까지만 설명하고 풀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것도 이제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A랑 X가 뭔지 모르는데 겹쳤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는 교집합이잖아요. X가 A보다 작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A가 집합이 더 큰 거죠. 요거를 생각할 수 있냐? 생각할 수 있겠어? 자, 그리고 얘는 A 빼기 B였잖아요. 계속 나오죠, 얘 지금. 자, 얘랑 합쳤더니 X가 나왔다는 얘기는 네, 지금 X가 얘보다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A 차집합 B가 X랑 비교했을 때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집합일 때는 큰 게 나온 거고 교집합일 때는 작은 게 나온 거니까. 그러면은 얘를 생각을 해보시면 전체 관계는 A가 제일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얘를 그림으로 그리면 전체는 자연수니까 전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A라는 거에 집합이 있고 그 다음 여기 X라는 거에 집합이 있고 그 안에 A 빼기 B라는 거에 집합이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A 빼기 B는 A에 무조건 다 포함이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A 빼기 B를 구할 수 있겠죠? A 빼기 B는 요거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4, 5만 빼면 되니까 1, 2, 3이라는 걸 알아요. 그럼 1, 2, 3은 A에 포함이 됐다고 얘기했으니까 지금 우리 저번 시간에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방식이 있었잖아요.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에서 지금 X의 개수 구하는 거니까 A의 집합이 우선 지금 5개가 있는데 1, 2, 3, 4, 5. 그 중에 1, 2, 3이 포함됐다 그러면 포함된 거 빼라 그랬거든요. 저번 시간에 부분집합 개수 구할 때. 그러니까 2의 제곱이어서 4개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안 되면 계속 물어보셔야 돼요. 네. 자, 근데 포인트는 그림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지금 제가 말로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지금 다 고려가 돼야지 문제에서 뭘 얘기하는지를 알고 그거에 맞춰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면 그림을 엉뚱하게 그릴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겠죠. 예를 들어서 A랑 이게 위치가 바뀌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겠죠. 누가 큰지 작은지를 구분을 잘 못하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아예 문제가 생각을 아예 잘못하는 거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아예. 자, 그래서 우선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봤고요. 125페이지까지 한번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거는 질문하시고 이해가 좀 안 가시는 게 있으시면 다시 문제 읽고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